다양한 전문가와 문화 그리고 생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 나오셨습니다. 김아람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아, 그러게요. 제가 이전에 봤을 때는 책임 연구원이셨는데 네, 임원으로 승진하셨군요. 곳에 승진을 했습니다. 와, 승진했다고 대단한 뭐 인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외적으로의 위상이 조금 높아졌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제가 이사님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원된 거 축하드리면서 첫 질문. 오늘은 우리 삶을 바꿀 기술, 지금 모르면 안 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5가 열렸죠. CES 어떤 행사입니까? 네, CES가 원래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이고요. 이게 67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반세기가 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최를 하고 매년 1월마다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조금 전에 풀어서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CTA가 이제 우리는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라고 부르지 마라. 그냥 CES라고 불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게 열릴 때에는 이름처럼 뭐 라디오라든가 TV 이렇게 가전제품 중심이기는 했는데요.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PC라든가 모바일 기기 그리고 한동안 또 모빌리티 자동차가 엄청 인기였고 우주기술 막 이런 것들까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소비자 가전제품 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CES 2025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가 됐습니다. 이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요. 또 참석한 관람객의 수만 해도 14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약 5% 정도 증가한 수치고 네. 뭐 AI 등의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공개돼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연설이 큰 화제가 됐다고 해요.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현장의 다른 이슈들은 젠슨 황에 묻혔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왜 사람들이 젠슨 황의 입을 주목했습니까? 네, 일단 뭐 얼마나 열광했는지부터 수치로 살펴보면요. 네. 이 사람을 보려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발표가 라스베가스의 만달레이베이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가 됐는데 네. 그 안에 미켈롭 울트라 아레나라고 되게 큰 곳이 있어요. 네. 원래 미국 여자 프로농구 그 라스베가스 에이스 팀의 홈구장인데 아, 네. 대형 콘서트 같은 게 열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정말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생중계를 했는데 10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해서 봤다고 합니다. 거의 뭐 요즘에 AI계의 락스타라고 젠슨항을 부르기도 거의 하는데 아이돌이네요. 네, 예. 그 말에 굉장히 어울리는 결과였고요. 근데 왜 이렇게 주목을 했냐라고 보면 젠슨항이 거의 지금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이 엔비디아라는 곳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AI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회사로 떠오른 곳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왜냐하면 이 AI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인 GPU라는 걸 생산을 하는 회사거든요. 예.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GPU 시장의 95%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조연설은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AI 트렌드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제일 주목받는 건 로봇 관련 얘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새로운 로봇 플랫폼인 코스모스라는 걸 공개를 했거든요. 이 코스모스는 일명 피지컬 AI 개발 플랫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훈련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네. 플랫폼입니다. 네네. 이제 이런 피지컬 AI가 물리 세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것의 어떤 물리적인 역학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상을 기반으로 보고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 영상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코스모스인 거예요. 잘 보면은 2천만 시간 분량의 영상을 14일 만에 파악해서 학습에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로봇을 훈련시키는데 이 시간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피지컬 AI와
생성형 AI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일단 피지컬 AI를 한국어로 굳이 고쳐보자면 네. 물리적 AI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딱 안 들어오는데 그쵸? 물리적 AI. 예. 네, 그러니까 즉 이 실제 세상에서 작동하는 하드웨어, 물질적인 어떤 것과 네. 이것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램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이 공장에 있다라고 했을 때 로봇 자체는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잖아요. 네, 네. 이제 여기에다가 AI로 구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넣어 놓은 것,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걸 피지컬 AI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면에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양한 컨텐츠를 말 그대로 생성, 창작을 해내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뭔가 움직이게 한다기보다는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뭐 영상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음악이라든가 새로운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피지컬 AI와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뭐 있습니다. 아주 쉽게 단순화시키면 물리적으로 구동시켜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AI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그 피지컬 AI가 구현되려면 무엇보다 뭐 실물 여기서 이제 로봇이잖아요. 로봇이 있어야 할 텐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 CES에서 로봇도 선보였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코스모스 발표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발표를 하면서 좌우로 로봇을 쫙 대동하고 올라갔어요. 총 14대의 로봇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왼쪽 오른쪽에 7대씩 쫙 이렇게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뭐 미국, 중국,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에서 만든 로봇들이었습니다. 뭐 아쉽게도 한국에서 만든 로봇은 없었던 없었어요. 걸로 그렇게 예. 파악이 됐고요. 이런 것처럼 이번 CES에서는 약간 인간의 모습에다가 AI를 결합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니트리라는 기업의 로봇은 네. 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참관객들에게 악수를 하자고 이렇게 청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리얼보틱스 로봇은 굉장히 인간과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예.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로봇들이 나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선보인 기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기업은 사실 로봇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일 쉽게 떠올리는 게 삼성에서 들고 나온 볼리라고 하는 동그란 공 모양의 로봇이 있고요. 예. 그리고 LG는 클로이라고 하는 로봇 원래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보다 조금 확장시키겠다라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 한국 기업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참가하고 또 좋은 성과를 얻은 건 맞습니다. 네. 아까 4,500개 기업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국 기업이 1,030개가 넘어요. 거의 뭐 3분의 1에 가까운 기업이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CES에서는 혁신상이라고 해서 좀 혁신적인 기업 기술을 갖고 온 기업들에게 상을 주고 있는데요. 전체 362개 기업이 상을 받았는데 네. 그중에 165개 기업이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고 혁신상은 이제 분야별로 제일 혁신적인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상인데 한국 기업들 좀 받았어요? 총 19개 중에서 7개를 한국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도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들도 위세도 두드러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기업은 어떤 기술을 선보였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젠슨 황이 14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6대의 로봇이 중국 기업의 로봇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로봇에서 굉장히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사람 모양뿐만 아니라 무슨 강아지 모양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랑 교감하고 막 백덤블링하고 막 이런 부분도 보여주었고요. 네. 또 미국이라는 지역에 맞게 수영장 청소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요? 수영장 물속을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를 하고 다 하면 이제 올라와서 알아서 충전덱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그런 청소 로봇도 있었고 네. 또 엑소슈트라고 해서 이제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있어요. 그래서 입으면 무거운 물건 들거나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기업들의 혁신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를 언급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활용하려면 20년은 걸릴 거다. 언급해서 시장이 뭐 요동쳤다고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일단 이때 나왔던 발언을 보면 네. 양자 컴퓨터 굉장히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데 만약에 15년 걸린다.
그러면 네. 그건 좀 너무 빠른 얘기다. 하지만 30년이라고 하면 그거는 또 너무 오래 걸리는 이야기고 20년 정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소리군요. 예, 네. 예. 자, 근데 양자 컴퓨팅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업들이 속속 양자 컴퓨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이걸 좀 뛰어들고 있는 게 있는지까지 같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랑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른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이 기존의 컴퓨터는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 0 아니면 1 이렇게 비트라는 개념으로 정보를 처리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 큐비트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랑 1이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네. 0이랑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중첩 상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규모의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좀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약 개발과 같이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몇 년이나 걸릴 그러한 내용들은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신소재 개발, 뭐 금융 모델링, 인공지능 이러한 분야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이 양자 컴퓨팅 시대에 발맞춰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는 IBM 양자 컴퓨터 도입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또 KT라든가 SK텔레콤도 양자 관련 기술에 있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KT도 그렇고 연세대학교가 양자 컴퓨터 아주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 채용 공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젠슨항의 발언과는 뭐 간극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뭐 겉보기에는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예. 이제 뭐 20년 정도는 걸릴 거다라는 말이랑 당장 인력을 채용한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이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장기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젠슨왕의 이번 발언은 양자 컴퓨터가 단기간 내에 뭔가 쓸만한 수준으로 올라오는 건 조금 어려울 것이다. 네. 라고 좀 신중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채용 공고는 미래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내연기관만큼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래에 전기차가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예, 예. 컴퓨터 역시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사용성은 없지만 미래에는 확실히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미래의 시기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 시기 대비하면서 미래를 투자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번 CES 계기로 우리 반도체 기업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여기에서는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명 HBM이라고 부르는 고대역폭 메모리 요거랑 관련이 된 경쟁 구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보면 이 HBM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까 전에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계속하게 되는데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가장 차세대 HBM 제품을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쓰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거의 많이 잡고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가 거의 10여 년 전부터 이 HBM 분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사업을 키워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메모리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HBM 시장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시장 규모가 작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미처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젠슨왕 CEO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더 이런 논란이 좀 불거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테스트 중이다. 머지않아 삼성전자도 잘할 거라고 본다. 다만 예. 이거를 디자인을 좀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어쨌든 현재에는 좀 네. 쓰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말했다. 약간 이런 톤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2025년의 AI 트렌드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두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정말 많은데요. 네. 굳이 하나를 정말 기억을 하셔야 한다면 저는 네. AI 에이전트 요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AI 좋겠습니다. 에이전트. 네, 그러니까 단순한 비서를 넘어서 네. 나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맥락 같은 거를 다 파악을 하고 내 대신에 의사결정까지 해줄 수 있는 더더욱 똑똑한 비서가 올해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대두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